앞뒤 똑같이 아파.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러저러. 행복해요. 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이남승입니다. 네, 7월 여름방학 특집으로 한 달여 만에 저희가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네. 것 같은데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던 게 굉장히 덥잖아요. 지금 이 더위에 학생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특히 고3 수험생들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가 되고 있는데요. 8월 16일 수시 1차 원서 접수를 앞두고 가장 네.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름 휴가 떠나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더 알찬 시간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8월 한 달간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8월 총 5주간에 걸쳐 다양한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름방학 특강 1탄 자기주도 학습을 준비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에 도전하라를 주제로 여름방학을 맞아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요. 교육계에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학년도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 또 과학고 등 이렇게 고입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도입했고 또 대학 입시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서도 창의적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자신이 스스로 공부한다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방안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도움 주실 전문가와 공신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자기주도 학습의 대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정철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분이면 스스로 공부할 마음을 갖게 할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확실하게 자기주도 학습법을 정착시킬 비법을 가지고 나온 정철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교수님께 할애해 드릴 테니까 네.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비법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나는 이렇게 해냈다. 자신만의 비법을 전수해 줄 성균관대 건축학과 1학년 리더십 전형으로 12학번으로 당당하게 합격해서 아주 멋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학생도 모셨습니다. 안상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리더십 전형으로 합격한 안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에 있을 학생들에게 조언을 주려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특강, 멋진 특강들 여러분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본격적인 특강에 앞서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자기주도 학습이 지금 열풍인데 특히 여름방학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좋은 기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여름방학은 자기주도 학습의 절대식입니다. 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위권 진입으로 가느냐, 하위권으로 가느냐, 정체되어 있느냐가 결정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네. 안상현 학생은 이제 작년 여름과 올해 여름이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네, 중고등학생 때는 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학교 때 여름방학은 조금은 좀 자유롭게 지냈고요. 고등학교 때는 주로 학교에 지내면서 공부와 또 좀 지루해 줄 수 있으면 동아리 활동을 겸하면서 열심히 학교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정말 모범적인 대답인데요. 네, 방학을 잘만 활용하면요, 이 부족한 실력을 보완하고 또 다음 학기 선행 학습까지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정말로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오늘 이 시간 1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자기주도 학습 특강 정철희 교수님의 자기주도 학습 3단계 도전법에 대한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자기주도 학습의 결정적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학 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2학기 또 다음 학년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열렬히 신봉하는 종교가 대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여름방학을 정말 잘 보내면 원하는 대학을 마음대로 선택해 갈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솔루션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3단계 도전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만 배우고 공부 좀 하라 이 말입니다. 네. 대한민국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죠. 또 똑같은 걸 배우기 위해서 매일 365일 학원으로 특근하러 가서 또 배웁니다. 그런데 공부는 그 많은 배운 것들을 속앞으로 뜯어 먹었으면 축사에 와서 뭘 해야 되죠? 되새김을 해야 피와 살이 되듯이 되새김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방학은 되새김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공부법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0.1% 800명의 공부법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0.1% 최상위 학생의 공부법은 그 시간에 공부한 것, 그 시간에 끝내기, 그 시간에 복습하면 무조건 하버드, 서울대 그 어떤 대학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전교 3% 공부법도 있습니다. 그날 공부한 거 그날로 해결하면 전교 3%의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1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왜 성적이 안 올라갔느냐? 공부한 것을 자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지난 학기 동안 미처 그날 공부한 거 그날로 정리하지 못했던 거, 벽돌 빠진 부분들, 되새김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번 방학 때 반드시 복습하는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복습은 명심하십시오. 공부의 완성입니다. 2007년도에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아시죠? 43년 만에 일본에 학력고사가 부활됐는데 일본 서북부 아키타현 학생들, 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아키타현 학생이 전 과목에서 전국 1등을 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도에도 전 과목에서 1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기적의 공부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날 공부한 것 반드시 집에 와서 그날로 공부를 복습한다는 단순한 진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공부는 복습이다. 여기서 하나 팁 하나 드릴까요? 수면의 비밀이 있습니다. 수면이요. 수면의 비밀이 있는데 그날 공부한 거 그날로 복습하지 않고 자면 그때부터 뇌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걸 싹 지워버립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말짱한 정신으로 밝은 정신으로 일어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공부가 되는 것이죠. 독일에 있는 학자가 에빙하우스가 16년간을 연구했더니 무려 70%를 지워버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열심히 배우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번 방학 때 자기주도 학습은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는 공부. 그 다음 표현하라. 표현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표현한 것을 정리하면 자기주도 학습은 완성이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습이 공부의 완성이라는 것, 자기주도 학습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은 서울대 학생 또 명문대 학생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자기 공부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안상현 학생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자기 공부 시간이 얼마 정도 됐나요?
저는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어. 명문대를 들어간 학생들의 공통된 비밀은 자기 공부 시간이 5시간,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2010년도에 서울대 합격한 학생 889명을 설문조사했더니 하루에 자기 공부 시간이 6시간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일반 학생들을 연구조사했더니 1시간 19분이었습니다. 무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4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공부는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어떤 버릇만 들이면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도전 첫 번째 뭐라고요? 되새기 마라. 그 시간에 공부한 것, 그 시간에 해결하면 전교 0.1%. 그날 공부한 것 하루가 자기 전에 복습하면 전교 3%. 그래서 방학 때 1시간 공부했으면 15분 저장하는 시간. 3시간 공부했으면 1시간은 반드시 복습하는 시간. 되새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누구나 다 공부가 재밌어지고 성취감 있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분명히 확신컨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만 좀 배우고 이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학이라고 해서 학생들 많은 목표를 세우고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지 어디 학원에 다닐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뭔가 배우려는 생각은 의지는 강할 수 있는데요. 자기만을 위해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이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 도전법은 여러분 모두에게 좀 되새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죠. 네. 네, 자기주도 학습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공부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되새김질 하듯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차분하게 복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주도 학습 3단계 도전법.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자, 두 번째 도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방학은 결국은 습관으로 시작해서 습관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10년에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건데 이제 방학이 한 21일 정도? 3주 정도 남았습니다. 평균적으로. 21일이면 공부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은 방학 기간의 최대 목표는 공부 습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먼저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그리고 10년 후에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솔루션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름방학은 아침에 집중이 잘 되고 시원하고 뇌가 각성이 가장 잘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면 아점심이 됩니다. 아점밥이 됩니다. 아점밥이 되면 오전이 사라집니다. 네. 오전에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오후에 공부 안 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보내면 1년을 그렇게 보내고 10년에 만나봐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기상시간이 공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날 잠자기 전에 책상을 세팅해놓고 자야 됩니다. 네.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을 세팅해놓는 작은 습관, 센스. 이것이 하루를 행복하게 좋은 첫 단추를 잠그는 그런 어떤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날 공부해야 될 학습량에 잘 기억하십시오. 70%를 반드시 끝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침에 70%를 끝내게 되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습관을 만드느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법칙인데 따라서 해보시죠. 무엇이든 21일간만 21일. 네. 반복하면 반복하면? 몸에 배인 습관이 된다. 이게 그 유명한 21일 법칙입니다. 예. 21일간만 반복하면 뇌간에서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법칙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습관이라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밥 먹듯이 되는 게 습관입니다. 공부 습관이 뇌관에서 만들어지면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입력이 쑥쑥 잘 됩니다. 그런데 습관이 들지 않는 학생은 진땀 흘리면서 공부를 해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결국은 들이느냐 들이지 못하느냐가 공부를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21일 법칙을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집중력을 4배, 8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해력을 끌어올 수 있는 공부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 끝나고 지금부터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의 대원칙, 습관을 21일 만에 가장 확실하게 만드는 법칙은 따라서 해보시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주제를 정해진 주제를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21일간만 도전하고 실행하면 누구나 다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듣기를 했다. 영어 단어를 외웠다 그러면 월요일도 화요일도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침에 15분간만 영어 듣기에 투자하면 1년면 키가 뻥 뚫립니다. 매일 내가 어떤 산수 문제를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어떤 몇 쪽을 해야 되겠다, 몇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시간에는 오늘은 어떤 주제를 확실하게 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교과서를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확실하게 그걸 잡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21일간만 도전하면 21일간의 도전으로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정한 장소입니다. 네. 일정한 장소, 최적의 공부 환경. 아파트 공간에서 가장 인테리어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이들의 공부 연구실입니다. 환기, 그 다음에 뭐 벽지 컬러, 또 아로마, 온도, 뭐 시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담고 그 다음에 태클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문자를 주고받는다 할지 네. 또는 뭐 그 음악도 뭔가 좀 집중을 기억력을 방해하는 음악을 듣는다 할지 또는 부모들도 뭐 그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공부할 때 방해 요소가 뭐냐 그랬더니 연속극 보는 엄마가 1순위로 나왔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엄마들, 네. 그만 좀 놀고 공부하고, 그만 먹고 공부하고, 그만 자고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면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공부를 못한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해라가 아니라 공부하자로 바꾸십시오. 말로 가르치면 반항하지만 본으로 보이면 순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공부하자로 바꾸시죠. 그러면 아이가 책을 들 때 같이 책을 드시고 아이가 글을 쓸 때는 가계부라도 정리하시면 큰 인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 정리하면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21일간 반복하면 이번 방학 남은 기간에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누구나 다 몸에 배이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와, 우리 교수님께서 교육 심리학을 지금 강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모님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여러 가지 습관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요. 2단계로 21일간의 도전으로 습관을 만들라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세웠다면 네. 21일간의 몸이 그냥 습관이 된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자기주도 학습의 달인이 어느 순간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21일 3주를 의미하는데요. 자, 사실 이거 학생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조금 덜 보시고 같이 공부하자는 말씀하시면서 함께 노력하신다면 남은 기간 좋은 방학 기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왜 학부모님들 중에서 수험생들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십사 다시 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자기주도학습 3단계 도전법 중에 마지막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공부만이 아니라 비단 네. 꿈을 이루는 것이든 20년 후에 큰 무대를 꿈꾸고 큰 무대에 서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3단계만 거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해보시죠.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설정하라. 액션 플랜을 짜라. 네. 네. 액션 플랜을 짜라. 행동 계획을 짜라. 행동 네. 계획. 마지막으로 즉각 실행하라. 실행하라.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즉각 실행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자, 이번 방학 때 공부의 저력을, 공부의 파워를 쌓는 일이 뭐냐? 책 든 손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공부는 읽기에서 시작해서 읽기로 끝납니다. 수학을 잘하는데도 독해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뭐가 이미 짜져 있어야 되죠? 독서에 대한 목표, 공부에 대한 목표, 뭐든지 목표 설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목표가 설정되면 그때부터 동기가 유발되고 그때부터 흥미를 보이고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최근에 무기력해지거나 자꾸 게임에 빠져들려고 하거나 그리고 뭔가 공부로 또 도망가고 싶다 그러면 목표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목표는 꿈에서 나옵니다. 간절한 꿈. 설렘이 있으면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이번 방학 때 교과와 비교과에서 이루고 싶은 반드시 도전해보고 싶은 도전 목록이 무엇인가를 펜을 들고 반드시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나는 이번에 교과를 얼마만큼 성취를 하겠다. 전략 과목, 주요 핵심 과목을 어디까지 내가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여행의 시작은 목적지가 정해지면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도 여행과 똑같은 겁니다. 자,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계획을 짜야 되죠. 그 여행이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려면 여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맨 위에 목적지를 적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마감 시한을 정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결심을 날짜와 함께 적는 겁니다. 그 마감 시한을 적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친구들,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야기 아시죠? 네. 학창 시절에 수첩에다 3가지 걸 날짜와 함께 적었다는 이야기. 몇 년도까지 세계적 영화배우가 되겠다. 결혼할 배우자도 정해놨습니다. 네. 몇 년까지 케네디가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몇 년까지 미국의 주지사가 되겠다. 그 꿈 이루었을까요? 따라서 해보시죠. 쓰면 이루어진다. 쓰면 이루어진다. 쓰면 이루어집니다. 네. 놀랍게 하버드 경영대에서 실험했고 예일대에서 이미 실험해서 입증했습니다. 20년 후에 어떤 도전 목표를 종에다 기록해놨고 종에다가 20년 후에 이룰 목표를 적은 사람을 추적해 봤더니 놀랍게 20년 후에 3% 학생들이 종에 적은 것을 대다수 이루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공부가 재미없다면, 설레지 않는다면 나에게 도전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져 있는지, 목표를 적고 기한을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지,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확실하게 학습 목표를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짜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성공한 사람은 생각한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대다수의 사람은 생각만 하고 미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네. 즉각 실행입니다. 혹시 생각만 하고 아직 도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종에다 접고 실행해 보도록 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시간관리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시간관리로 시작해서 시간관리로 끝냅니다.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11살부터 16살까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해서 쓰는 습관만 기르면 누구나 다 수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결국 24시간이라는 꿈을 만드는 재료, 인생을 만드는 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해서 쓰느냐가 성적이고 대학이고 미래에 자기 꿈을 이루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따라서 해보시죠.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시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사람이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한다. 결국은 시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간 관리법이 있느냐? 잘 아실 겁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20대 80 법칙.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가장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은 20%다. 그 20%를 찾는 겁니다. 20%를 찾았다면 우선순위로 그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놀라웠게 이 20%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의 80%를 가져올 수 있다는 놀라운 시간관리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10가지다. 그러면 2가지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20%를 수첩에다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출발할 때는 오늘 내가 해야 될 20%가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시간을 관리해서 쓰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뭘 점검해 봐야 되죠? 뭘 피드백해 봐야 되죠?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20%를 어느 정도나 실행했는지 자기 반성, 그리고 자기 점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20%를 실행하면 몇 퍼센트의 결과가 온다고요? 무려 80%의 결과가 온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여름방학 때 21일간의 도전으로 3가지 자기주도 학습, 누구나 다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그만 배우고 공부 좀 하라. 공부는 퇴색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생각하고 표현하고 정리하는 3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뇌에서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자기화가 되지 않는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습관 만들기였죠. 공부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들이면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밥 먹듯이 공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21일간만 도전으로 투자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21일 법칙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작심삼일을 7곡에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어머님들은요, 딜 잘 하시죠? 아이들하고. 작심삼일에다가 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 또 넘어갈 때 또 딜을 하시고. 그래서 7곡에만 넘어가면 성공입니다. 마지막이 뭐였죠? 결국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공부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방학 때 누구나 다 자기 주도 학습자로 화려하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번데기에서 애벌레에서 화려한 나비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결심이 중요합니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큰 무대를 꿈꾸고 가슴에 내일의 꿈에 가슴이 두근대고 꿈을 향해서 가슴에 꿈을 하나 지니고 뜀박질하면 누구나 다 기대 이상으로 자기 안에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들, 고등학생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어머님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누구나 다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만 있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뭔가 꼭 시작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꿈이 없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꿈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요. 이런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부법과 여러 가지 습관들을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성균관대 건축학과 1학년 안상현 학생의 나만의 자기주도 학습을 주제로 특강이 준비됐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정철희 교수님의 자기주도 학습 도전법 되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1학년 안상현입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인데 학생들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어요. 수험생들도 힘들 거고 그냥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공부하는 것들이 다 힘들 텐데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을 한번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서 정철희 교수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주셨고 그것들 다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학습이 아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부족한 점을 메꿔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생 때는 학업에 대한 능률이 확실하게 오른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졸업한 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일에 대한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 하는 학습은 아닙니다. 그냥 자습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능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계획을 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짜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고 또 스터디 그룹을 만들 때는 같이 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또는 같은 힘을 만들어서 공부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예. 또 상현 학생은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그 외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거나 주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현 군이 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전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프로젝트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지루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했고 숙제를 했는데 또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루해서 점점 하기 싫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재미있게 어떤 목적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뭐 미션 같은 걸로요. 네, 미션 네.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세우고 어떤 문제를 느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것들을 힘들게 헤쳐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것을 멋지게 이뤄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영화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프로젝트처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프로젝트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없는데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프로젝트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학습보다 지루하지도 않고 아. 어떻게 보면 신선할 수도 있고 내가 새로운 곳에 도전한다는 생각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생각한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프로젝트, 자기가 생각하는 프로젝트에 정체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시작입니다. 네. 아무리 느려도 방향이 맞다면 그것은 옳은 길이고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소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막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은 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조금씩 세워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게 된다면 나중에 조금은 어려운 목표에 직면해서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처음에 목표를 좀 수월하게 잡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감도 느끼고 그 다음 단계 올라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추진력을 붙어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이러고 여러분 학습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 혹은 게임 같은 목표 설정을 해둔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을 좀 해석하셔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주도 학습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다음은 목표를 설정한 이후 다음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다음엔 조금은 유동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목표를 계획을 세우되 조금은 유동적이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아야 되는 나이고 실패를 경험할 만한 나이입니다. 근데 딱 어떻게 딱딱하게 정해놓은 계획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생기는 자괴감이나 그런 자신감의 저하는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유동적이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구체적이면 어려움 없이 조금은 이동해 가면서 나한테 맞는 계획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이고 상세하지만 유동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디슨은 약 2,000번의 시도를 하고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 2,000번의 시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00번의 시도가 있었기에 전구를 만들 수 있었고 에디슨은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2,000번, 4,000번이 넘는 실패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꼭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중고등학교에서의 공부만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 가서도 공부로 이어질 수 있고 나중에 자신의 어떤 일을 할 때도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린 학생에게 저희가 좀 배워볼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상인 학생 세 번째 단계는 뭐가 있나요? 세 번째로는 멘토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멘토요? 누구나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한 점들이 있고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은 많이 배워나가야 할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를 설정을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아가고 자기를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답이었는데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멘토에게 가서 한 번쯤 기대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군의 멘토도 궁금해지는데요, 갑자기. 네. 저의 멘토는 좀 다양했습니다. 면접을 도와주시는 학교 선생님이 계셨고 네. 자기소개서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어려울 때 또 마음을 열어놓고 갈 수 있는 멘토도 계셨고 또 정신적인 멘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그런 정신적인 멘토로 많이 남아주셨습니다. 네. 예. 그렇게 멘토를
꼭 누구 한 명에게 정해서 누구 한 명만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분에게 또 저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 좋은 점을 각각 찾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 방면에 있어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 단계인가요? 네 번째 단계도 궁금합니다. 이제 멘토를 설정하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네 번째 단계는 뭔가요? 그 멘토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더 붙이려면요. 멘토는 여러분을 어떻게 그냥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멘토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는 헬퍼로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는 거지, 앞에 길을 헤쳐나가게 길을 내어주고 탄탄대로를 깔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뛰어난 특징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본인이 해야 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꼭 해야 된다는 지금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물어봐도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 얘기해 주세요. 네 번째 단계는 추진입니다. 추진은 이제 목표도 계획도 정해졌고 멘토도 생겼으니까 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을 진행하는 게 항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고 생각을 했고 어떤 분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까지는 했지만 막상 움직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학생들 다 한 번쯤은 여름방학 계획이나 겨울방학 계획 세워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추진이 중요한데요. 추진은 실천이란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천을 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설명할 말도 없지만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지만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강하게 추진력을 가지고 쭉쭉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과 말씀이 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에 대해 추진하는 것, 직접 실천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또 우리 듣는 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 또 있으면 좀 더 해주시겠어요? 강조할 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중요한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제가 멘토를 설정할 때도 말씀드렸고 목표를 설정할 때도 계획을 설정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것들은 일단 지금 보기에 그런 것이고 자기한테 진짜 정말 잘 맞는 것을 찾고 자기가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간다면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기분 좋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안상영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건축학도의 꿈을 키워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주도 학습은 물론이고 다른 그 영역 외의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성적이 높다, 1, 2등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상영 학생처럼 일찍부터 꿈을 정하고 그것과 자기와 맞춰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우리 특강을 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난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강으로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자기주도 학습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안상현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지금까지 강의 내용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특강들 저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궁금할까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이 학생들도 관심이 많지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다양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해 특강도 우리 교수님께서 하실 텐데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뭔가요? 자기주도 학습 질문을 하실 때. 아무런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 공부도 일도 네. 다 자기 알아서 하는 그런 아이를 원하시죠, 부모님. 아,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교수님? 현실적으로 부모만 바뀌면, 아, 부모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하는 잔소리를 좀 적게 하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면 누구나 다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변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런 질문하려면. 네. 그리고 안상현 학생에도 한마디 물어볼까요, 저희가? 네. 상현 학생이 이제 혼자 계획을 세워 공부할 때 되게 막히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현 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렇게 성공했는지. 저는 네.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려면 굉장히 바쁜데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재밌게 좀 놀기도 하고 다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쉽게 끝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동아리 활동 때문에 학업 시간이 좀 줄어든 경우는 있었지만 근데 그 시간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동아리 활동을 말씀하시니까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시청자분들에게. 아, 예. 네.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트폴리오 경진대 그리고 동아리 경진대가 강남 하교울역 세택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학생들 나와서 포트폴리오, 동아리, 그 자기 스토리 이 활동한 것을 열정을 다해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어컨 잘 나옵니다. 꼭 한번 가서 좋은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포트폴리오 작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정보들과 알찬 강의들 해주셨습니다. 안상현 학생 그리고 정철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저희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2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진로 특강이 주제로 조진표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거나 고민이신 학생들 또 그리고 주변의 학부모님들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비와 파워 모두 놓치지 않았다. 진정한 프레스티지란 이런 것. 비교할수록 토요타 캠리. Next. 청년희망 프로젝트 001자리를 잡아라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가 가을 개편을 선보입니다. TBS 공모전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의 당선자 사연을 드디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희망 만들기.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함께 꾸는 꿈. 색다른 토론 프로그램 설전. 핫이슈 끝장 토론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새로운 토론 문화를 기대해주세요. 토요일 오후 2시 수도권의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하는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 생방송 위클리 수도권 프라임. 제8대 서울특별시의원 114인의 의정활동과 일상생활을 조명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 TBS 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서울 수도권의 스포츠 소식을 한 곳에 데일리 생방송 프로그램 TBS 스포츠 현장. 2013학년도 입시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세요. 서울과 수도권 전문 생활정보 뉴스. 수도권의 생생한 이슈 현장과 다양하고 알찬 생활 문화 정보를 하루 12시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12년 가을 새롭게 달라진 TBS 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송단영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윤이랑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종우 씨와 은미 씨에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쁜 얼굴의 2딸은 이들 두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낳고 안 낳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아들이 있는 이들이 처음 입양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큰딸을 입양하면서 얻은 행복에 막내도 입양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좀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상처는 아이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잠깐 좀 슬퍼하는 그 시기는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고 낳아준 엄마도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 그냥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입양인 것 같아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 입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그를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고의로 흉내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결전의 그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한 단 하나의 프로그램.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나 자신에게 용기를 더 북돋아주고 구체적이고 많은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어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대학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수능 특집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 막판 뒤집기. 그 기적의 전략이 공개된다. 최고의 강사진이 전하는 최상의 수능 맞춤 비법.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 특집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준비하세요.
어디 아파? 왜 그래? 난 차를 오래 타면 속이 미식거리고 안 좋아.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차를 오래 타서 멀미를 할 것 같은 상태를 속이 미식거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맞는 표현은 미식거리다가 아니라 메스꺼리답니다. 메스꺼리다는 먹은 것이 되넘어올 것 같이 속이 자꾸 심하게 울렁거리다라는 뜻으로 애를 쓰는 메스꺼리다와 애를 쓰는 메스꺼리다 모두 옳은 표현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디 아파? 왜 그래? 난 차를 오래 타면 속이 메스꺼리고 안 좋아. 종로에는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 문을 연 서울역사박물관은 7,400여 제곱미터터의 총 면적 2만 13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올해는 7월 말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관람객이 입장한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날 하루에만 13,000여 명이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의 유물 기증과 구입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유물에 이르기까지 총 12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소장돼 있습니다. 주로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인기인데요. 3층 상설 전시실에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들의 변화된 삶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보세요. 분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게 되고요. 시장의 자체는 자체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일요일날 이제 해화도가 성당에 있으니까 이제 모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서 또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그 자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필리핀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여기서 준비해 놓거든요.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뭐야?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 야! TBS